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유기강사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 편입학 지필고사에 관련돼서 유기학 문제에 대한 총평 그리고 선별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캠퍼스 보니까 눈이 온 이후라서 좀 미끄럽기도 하고 이동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제 1월달 계속 이제 시험이 시작될 텐데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생물 서론 문제하고 이제 화학 서론 문제가 출제됐죠. 저는 이제 유기 강사니까 유기화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7문제 정도가 출제된 것 같아요. 7문제 출제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 자, 1번 보시면 이제 비방향적 구조로 골라라.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방향적 구조로 많이 골라라고 했는데 오지선다 문제였죠, 여러분.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구조가 주어졌고, 다 공부했던 구조예요. 이론책에 다 나오는 구조죠. 맞죠? 그죠? 예. 그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비방향적 구조를 찾는 거, 그죠? 예. 오각형의 사파이 전자가 있었던 게 비방향적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입체화학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가 주어졌죠. 맞죠? 알킬할라이드가 주어졌고, 지금 메조 분자하고 메조 분자가 아닌 것의 관계, 그죠? 화합물의 관계, 뭐 부분 입체 정체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리고 카이랄 중심이 있을 테니까 절대 배열 따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화학 이론만 잘 들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위티그 반응 통해 가지고 알켄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보통 위티그 반응이라고 하면 할로젠 알킬에다가 이 RX에다가 트라이페닐 포스핀 반응시키고, 맞죠? 트라이페닐 포스핀 반응시켜서 SN2 반응하죠? SN2 반응해서 다음 같은 염 형태의 생성물이 만들어지면, 그렇죠? 여기다가 강한 염기 이용해서 인일라이드를 만들죠. 그냥 일라이드라고 적을게요. 일라이드. 이 일라이드에다가 카보닐 화합물, 보통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 집어넣죠. 이렇게. 맞죠? 우리 선지에는 아세톤 구조가 많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생성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얘는 시약 조건, 반응 조건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딱 보고 이제 알켄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반응이 위티그 반응이구나 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러니까 1차 RX하고 3차 RX 주어진 다음에 뭐 용매 조건이 바뀌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용매에 따른 친핵성 치환 반응의 속도 비교,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SN1이냐, SN2냐, 그죠? 너무 쉽죠, 여러분, 그죠? 네, 그리고 반응 속도식에 몇 차 속도식을 따르냐, 그죠, 여러분?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할로젠 알킬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카보닐 반응 중에서 알파 치환 반응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놀 음이온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카보닐 화합물의 알파소가 산도가 큰 건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이클로헥사논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메틸기를 알파 위치에다 이렇게 치환시키면 산도가 큰 소가, 지금 여기도 산도가 큰 소가 있고, 오케이, 여기도 산도가 큰 소가 있는데,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강염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얘가 얘를 제거할지 아니면 얘를 제거할지를 선택해서 속도론적 에놀 음이온하고 연력학적 에놀 음이온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필수 이론 시간에 뭐 충분히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에놀 음이온이 만들어지면 에놀레이트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할로젠 알킬을 집어넣죠. 1차 RX였던 것 같아요. 그죠? 프로필 할라이드. 오케이. 그러면 얘는 치환 반응이 일어나요. SN2 반응할 거 아니에요. SN2 반응. 맞죠? 그래서 알키라 반응의 생성물의 구조를 찾는 거. 이것도 그냥 뭐 메커니즘 그릴 필요도 없잖아요. 딱 보고 이제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건데. 예, 그죠? 그리고 이제 6번 문제가 분자 궤도 함수가 나왔어요. 이 작년 MD 시험에도 분자 궤도 함수가 나오더니, MD 시험에도, 그죠? 부타다이엔에, 작년 MD 시험도 일산 부타다이엔이 나왔네. 생각해보니까. 일산 부타다이엔에 MO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자외선 분광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죠? 람다맥스의 의미, 최대 흡수 파장이 컨주게이션 된 화합물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예. 자, 그리고 의자 형태. 의자 형태에서 E2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E2 반응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위치 선택성과
입체 선택성. 그래서 안티 준평면을 만족하는 수소를 찾아야 돼요. 의자 형태에서. 축축이어야 되죠. 축축. 맞죠? 그리고 안티 준평면을 만족하는 수소가 있으면 어떤 수소를 제거해야 되죠? 차수가 높은 베타수소를 제거해야죠. 무슨 규칙? 짜이제프 규칙에 따라서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닿지 않는 알켄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7개 정도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이제 복기를 해봤는데 뭐 구조들도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고 하는데 일단 이 정도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뭐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크게 뭐 난이도가 있어서 여러분 꼭 이제 단국대 역대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본고사장 가야지만 유리한 시험이었다 그런 시험이 아닌 거죠. 그죠? 다 이제 딱 보면 유기학을 공부했다면 모를 수 없는 개념들로 다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중에서 딱 한 문제만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어려웠던 게 이게 3점짜리 문제였거든요. 자, 지금 일산부타다인에 MO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 더 길게 막 나와 있었어. 더 길게? 세네 줄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그냥 그래프에 대한 설명,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에너지 준위하고 이제 파동함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분자궤도 함수는 실제로 아토믹 오비탈이라고 하는, 그죠? 아토믹 오비탈을 우리가 LCAO 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아토믹 오비탈을 하죠. LCAO 하면 MO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얘를 우리가 분자궤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선형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게 일산부타다이엔의 구조를 못 그리는 친구는 없을 테니까 이게 일산부타다이엔이고 일산부타다이엔 여기에 p 오비탈이 이렇게 컨주게이션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p 오비탈이 우리가 아토믹 오비탈이라고 생각하면 4개의 아토믹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형조합해서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어낼 때 MO가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몇 개 만들어진다? 4개 만들어진다. 4개의 MO. 4개의 MO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E1, E2, E3, E4 이렇게. 맞죠?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각각의 오비탈에. 맞죠? 그럼 토탈 4개가 채워져 있죠. 4개 채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E1, E2, E3, E4에 해당하는 파동함수가 다음같이 이렇게 주어 있는데요. 누가 간지, 누가 난지 판단해야 되잖아. 이건 뭐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마디 개수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노드. 마디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파장이 파동함수라고 돼 있지. 여기도 파동함수. 파동의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준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낮은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디가 지금 얘는 없네요. 그죠? 동일한 아토믹 오비탈끼리 선형조합이 됐기 때문에 얘는 마디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마디가 하나 생기죠. 여기가 마디죠. 여기 요렇게 마디가 생기죠. 얘는 n이 1이죠. 노드의 개수가 1이다. 맞죠? 마디가 없을 때보다 마디가 하나 생기면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이. 오케이? 얘는 마디가 2. n이 2. 얘는 하나, 둘, 셋. n이 3. 맞죠? 그럼 이제 끝났네요. 얘가 가네. 그죠? 마디가 없다. 노드 개수가 0이다. 가장 안정하다. 마디 개수가 1이다. 나.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론 시간에도 했던 내용이고 분광학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를 한번 볼까요? 이 원 에너지 준위는 파동함수 가이다. 마디 개수가 없는 가장 안정한 거. 그래서 얘는 올바른 선지죠. 니은. 이 투의 파동함수는 그죠? 호모, 루모의 개념을 알아겠죠? 전자가 채워진 분자 궤도 함수 중에 에너지 준위 가장 높은 거. 얘가 호모죠. 얘가 호모. 얘는 루모. 맞죠? 호모하고 루모를 합쳐서 우리가 경계 궤도 함수 프론티어 몰레큘러 오비탈이라고 한다고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E2의 파동 함수, 그죠? 분자 궤도 함수는 호모에 해당한다. 니은도 올바른 선지네. 그죠? 자, 다음 디귿이 이제 분광법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일산부타다인의 전자 전위 최대 흡수 파장 람다맥스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흡수 파장인 에틸렌하고 여러분 보세요. 일산부타다인은 이 구조잖아요. 에틸렌은 그냥 탄소탄소 이중결합이죠. 컨주게이션의 길이가 얘는 컨주게이션 안 돼 있고 얘는 컨주게이션 돼 있잖아요. 그죠? 컨주게이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호모와 루모의 에너지 갭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고 전자전을 일으키기 위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장파장 영역의 빛을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13부타다이에는 제가 이거 외우라고 분광학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찾아보면 217 나노메타에서 람다맥스 값을 갖습니다. 그죠? 에틸렌은 175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파장이라고 표현한 게 잘못 표현된 거죠. 장파장 영역의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컨주게이션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파장 영역의 빛을 흡수한다고 했으니까 됐죠? 네,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정답이 3번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워낙에 길어가지고요. 여러분 한 4줄? 5줄?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다 정확하게 외우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림하고 이거는 뭐 워낙에 딱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선지도 뭐 크게 문제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육약을 잘 알면 복원하기가 좀 쉽고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복원하기가 힘들겠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루모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자, 해서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자외선 분광법, 이게 자외선 분광법의 핸드아웃이거든요, 여러분. 저기 여기 바닥 상태하고 여기 들뜬 상태에서 여기가 이게 자외선이잖아요. 자외선 빛을 흡수하면 전자 전이가 일어나서 호모에 있던 전자가 루모로 이동하게 된다. 이게 자외선 영역의 빛을 흡수했을 때 컨주게이션 된 분자들이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가 그래프인데 Y축이 흑강도고 X축이 이제 파장이죠. 그래서 최대 흡수 파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17 나노메타. 그래서 여기 217 나노메타를 외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 컨주게이션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최대 흡수 파장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호모와 루모 에너지 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호모, 루모 에너지 갭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여기가 호모, 여기가 루모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매우 간단한 지식이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217 나노메타를 기준으로 이중결합이 하나씩 더 컨주게이션 되면 대략 얼마? 30 나노메타 정도의 파장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머릿속에 숙지하면 된다고 제가 분광학 시간에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그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해서 지금 한 문제만 제가 정확하게 풀었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최대한 정확한 기출문제 복원을 통해서 최대한 정확한 문제들로 여러분 수업을 진행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결론을 내면요. 그러니까 이 단국대 기출에 관련돼서는 MDP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생물하고 화학도 합작편 문제들이 많고 지문이 되게 길더라고요. 보니까. 뭐 생물은 봐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MDP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MDP 문제라고 하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MDP 문제도 되게 편입에 쓸만한 문제들. 그래서 올해 MDP 선별 문제 풀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되고 대부분 중하 수준입니다. 중하 수준의 문제로 여러분 출제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편입을 하면서 이제 좀 느끼는 게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 대한 니즈가 되게 크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물론 몇몇 학교에서는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몇몇 뭐 기기분석 그런 내는 학교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크로마토그래피도 진짜 뭐 분배계수 용어 막 이런 거 출제하는 학교, 그런 학교들은 일반 유기학책이 안 나오니까 그런 학교들은 좀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복원해서 조금 풀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국대처럼 이런 문제는 아니 기출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풀긴 풀었지만 기출문제라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니까 이론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 아니에요. 이론을 공부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연습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잘 듣고 그냥 복습만 잘 되면 그냥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전에 MDP에서 MDP, 피트 문제가 되게 어렸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 공부했죠.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 공부했죠. 거기로 끝나던 거 아니죠. 단별 문제풀이도 하죠. 거기는 문제의 난이도가 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응용력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 단대 문제 같은 경우는 응용력에 이응자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숙지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뭐 기출문제가 풀어봤니 안 풀어봤니는 몇몇 학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편입 유기학에서는 크게 의미 있지 않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똑같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전반적으로 잘 공부해 두시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제가 모든 컬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편입 문제를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편입스럽게 내는 학교들의 문제들은 너무 단답형이고 퀄리티가 떨어지고 문제가 이게 맞나, 정답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문제들도 있고, 근데 MDP 문제는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개념을 공부하기는 아주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자, 그래서 기출문제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너무 목매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계속 앞으로 철저하게 더 복원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기출문제 관련돼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충실하면 다 해결돼요. 예전에 피트는 제가 피트 했으니까 미트도 지금 하고 있고, 보면 그러니까 이론을 잘 공부해도 안 풀려. 문제가 어려우니까 응용을 해야 되니까, 또 탈범위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편입은 1도 없다, 그런 게. 그죠? 일반적인 유기학을 출제하는 학교에서는 그런 게 1도 없다. 그냥 이론 공부, 제 필수 이론 책 다 보면 다 맞춰요, 여러분. 그죠? 올해 천재랑 기출문제 풀이했죠. 다 맞춰요, 지금. 단대에서 나온 문제 중에 못 풀 문제가 하나도 없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범위만 잘 보면 6.21, 6.22 분과까지는 여러분 잘 공부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이론 유기학이 출제되는 학교들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서 다 출제되고, 맞아. 그러니까 누가 이제 카페에서 저한테 이제 글을 남겼더라고요. 단대를 봤나 봐. 단대. 그 친구는 이제 피트를 한 친구였던 것 같은데, 피트 성적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했는데, 피트 끝나고 올해 6.22 수업만 듣고 본고사장 갔대. 그냥 다 풀렸대, 여러분. 안 풀린 문제,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죠? 뭐 6.21은 피트 때 공부한 가닥이 있으니까 그걸로 끝낸 것 같고, 6.22만 듣고 이제 가는데, 이제 남은 시험들이 있으니까 뭐 이제 천재나 이제 기출문제 풀이 중에 어떤 걸 좀 들어봤으면 좋을까, 뭐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구해가지고 했는데, 뭐 어떤 문제도는 상관없죠. 이게 제가 얘기했던 아주 몇몇 학교, 제가 좀 올해 정확하게 더 복원해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지만, 몇몇 학교 제 학교는 그냥 이론 공부 잘 하시면 됩니다. 이론 공부하고 올해 기준으로 6.2 천재, 뭐 기출문제 풀이 둘 중 하나만 정확하게 해도 아주 충분하죠. 근데 난 더 완벽을 기하고 싶다면 6.2 천재랑 이제 기출문제 풀이까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6.2 천재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문제도 더 추가하고 좀 난이도별로 좀 정리도 하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는 기출문제 더 철저하게 복원해서 구조와 조건을 완벽하게 여러분 최대한 잘 기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이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제가 또 이제 열심히 복원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정보들을 잘 준비해서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